안녕하세요. 일본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1차 시입니다. 저번 시간에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확립을 하고 간다면 아마 여러분 미래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을 동영상 정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토리 책방입니다. 귀토리 책방은 좋은 책을 소개하고 책을 잘 읽게 하기 위한 독서법을 안내하기 위해 만든 채널인데요. 그러다 보니 콘텐츠의 길이가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스낵 콘텐츠로 개념어 자판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고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추상적인 어휘, 즉 개념어를 해설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개념어 자판기에서 소개할 첫 번째 개념어는 리터러시입니다. 리터러시는 교육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오래전부터 종종 들어온 용어일 텐데요. 우리말로는 문해력 또는 문식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글을 이해하는 능력, 즉 읽고 쓰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죠. 고대에서 중세까지 기초교육의 기본이 되는 내용은 읽기, 쓰기, 세마기였습니다. 이것을 3RS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들 중 읽기와 쓰기를 리터러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세마기도 문자와 숫자, 연산 기호들을 읽고 활용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모두 리터러시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를 읽기 능력 또는 독해력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발달하면서 우리가 읽고 쓰는 매체와 그 내용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3RS가 인쇄 매체와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자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20세기에는 영상 매체의 등장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중심으로 하는 영상 언어를 읽고 생산하는 영상 리터러시가 등장했습니다. 21세기에는 컴퓨터가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자를 비롯한 영상, 이미지, 소리, 음성 등을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복합 양식 텍스트를 읽고 생산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복합 양식 리터러시 또는 멀티모달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리터러시를 재개념화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요. 1996년 제임스 지와 알렌 루크를 비롯한 10명의 연구자들이 뉴 런던 그룹이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터러시에 대한 탐색을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문식성, 리터러시를 신문식성이라고 명명하고 문자 언어 중심의 전통적인 문식성에서 벗어나 다중문식성, 즉 멀티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제안했습니다. 또 2002년에는 베를린에서 21세기 문식성 정상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1세기 리터러시 정상회의, 문식성 정상회의에서는 리터러시를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사회적 유능함과 책임감 등을 리터러시의 주요 요인으로 제안하였습니다. OECD에서는 문장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사용하여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며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다양한 맥락과 관련된 쓰기 자료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만들고 소통하며 산출하고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리터러시의 개념을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문화 리터러시, 글로벌 리터러시, 금융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도구 리터러시, 심지어 게임 리터러시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9년 7월에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학교 교육 내에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의 새로운 리터러시라고 말한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이처럼 리터러시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고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어떠어떠한 리터러시라고 하면 그 분야의 지식, 기능, 해석, 생산,
소통 능력 등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그 의미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터러시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귀토리 책방이 독서 채널인 만큼 리터러시 개념 안에서 우리의 독서는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대 이순영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21세기의 독서는 급변하는 사회 리트러시 개념을 조금은 이해하셨죠? 스님님도 여러분들보다는 문자로 된 텍스트로 된 것은 리터러시가 여러분들보다 높지만은 현재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런 태블릿 같은 리터러시는 조금은 약해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매끄럽지 못하지만은 이해해 주시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학년 일본어 학습의 목표는 일본어로 된 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일본어로 된 미디어나 영상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더 많이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의미의 리터러시인 쓰기와 읽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리터러시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 탐구가 있어요. 자, 다음 중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이걸 네이버 팝하고 또는 인터넷 사전을 통하여 일본어로 찾아서 적어보고 의미도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일본어로 바꾸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마다 깜짝 과제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본어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역시 갈비는 이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지. 어? 하이, 건니치와. 자, 오늘은 일본어 공부 순서, 너만 몰랐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일본어 공부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참 이 질문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레벨별로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언어의 사기능이 있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며느리도 모르는 일본어 공부 순서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해서 너무 질문이 광범위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히 답변 드릴게요. 레벨별로 어떻게 수준별로 일본어 공부 순서를 정하면 좋을지요. 첫 번째는 일본어 공부가 난생 처음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일단 히라가나부터 암기하셔야죠. 히라가나 암기를 할 수 없다. 나는 그냥 소리로 듣고 한국어로 일본어 소리를 적어서 그렇게 회화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런 분들은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을 넘기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언어의 성장에 한계가 있거든요. 모든 발음을 한국어로 다 적다 보면은요, 그 말이 그 말 같고요. 발음이 정확하게 습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청이 있을 때 그렇게 수업은 해드렸고 교재도 직접 그렇게 만들어 보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은 히라가나를 꼭 외워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외워야 할 글자는 46개고요.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외우실 수가 있어요. 히라가나를 못 외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일본어 공부를 하기 위해 히라가나는 여러분이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겠다라는 첫발을 내딛는 성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외우시길 바래요. 히라가나 암기가 너무 힘드신 분은요. 제가 조미료를 팍팍 넣어서 외울 수 있게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려놓았으니까는요. 꼭 히라가나를 외우시고요.
자, 이런 분들은 두 번째, 기초책을 꼭 하나 마련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혼자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학원을 가신다든지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든지 스터디를 한다든지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혼자서 독학으로 하시면 너무 먼 길을 돌아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중요한지 똥인지 된장인지조차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에는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히라가나는 90% 정도 암기하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이제 카타카나는 60% 정도만 암기해도 넘어가라고 책을 이제 보라고 말씀드려요. 카타카나는 앞으로 나올 단어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외워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타카나를 너무 완벽하게 안 외우셔도 되니까 기초 일본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히라가나에 매진하시고 60% 정도 카타카나가 외우면 기초책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일본어를 1년 미만 공부하신 학습자분들이에요. 생각보다 1년 이내로 많이 포기하세요. 일본어 쉽다더라. 할 거 없는데 일본어나 해보자. 한국어랑 어순도 똑같고 쉽게 마스터한다더라. 뭐 학창시절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해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일본어를 하련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본어를 시작을 했고요. 막상 학원에 다녔는데 3개월 이내로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혼자 6개월 정도 독학을 하시다가 이거 어려워서 안 되겠다 포기를 하시는 분, 1년 이내로 하시다가 한자의 벽에 부딪혀서 포기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초책을 한번 정독하기를 바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책이 한 권으로 끝나는 책도 있을 거고요. 2권, 3권 상하로 돼 있거나 1, 2, 3권으로 돼 있는 기초책이 있을 거예요. 어떤 책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는 거예요. 정주행을 하는 거죠. 책을 만들 때요, 어느 저자나 기초에서 이런 표현들과 이런 회화는 꼭 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엑기스와 비법을 담아서 책을 만들거든요. 주변에 떠도는 쓰레기를 모아서 절대로 책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작가를 믿고요, 상하이든지 1, 2, 3권이든지 책 한 권인 기초책이든지 꼭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초책을 정독을 하길 바래요. 그런 다음에 부족하신 분은 문법을 한번 정리하기를 바래요. 문법책은요, 한 권으로 돼 있는 문법책도 시중에 많고요. 제가 유튜브 상에 이렇게 한 달 만에 문법을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해 놓았어요. 무료니까 프린트도 있어요. 이거를 보고 하셔도 되고요. 시중에 문법을 정리할 수 있게 많은 선생님들이 유튜브에 올려놓고 계시거든요. 해서 문법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문법은 뼈대이고요. 문법을 정리하지 않으면은요, 뒤에 중급, 고급을 공부하면서 의문이 자꾸 생기고요. 아리송한 부분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깔끔하게 문법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실력 향상에도 더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의 정신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해서 1년 미만의 분들은 기초책을 정독한다. 문법을 한 번은 정리를 한다. 라는 비법이었어요. 자, 그 다음 1년 이상, 3년 이하의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에게는 꼭 증을 따라고 말씀드려요. 일본어 능력시험, JLPT라고 해서요, 일본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일본어 실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이에요. 한국에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시면 어디든지 나는 일본어를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회화를 잘한다라고 해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증이 없으면 사실 서류 전형에서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도 해야지. 나는 시험을 위한 공부는 하지 않으련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회화만 하련다 라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일본어 능력시험이 N5부터 N5, N5부터 N4, N3, N2, N1까지 있는데요. N1은 사실 일상회화에서 쓰는 표현이 많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N5급부터 N2, N2급까지는요. 모두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단어, 문장, 표현들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 밖으로 회화를 할 때 응용을 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것이지 그것을 잘 외워두셨다가요, 실력이 향상되었을 때 그 문법을 다시 보면 일본인이 잘 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회화와 별개의 세상이 아니다. 이것도 나의 일본어 실력 향상에 도움도 되고 나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도 되니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실력에도 꼭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그리고 어느 세계에서나 일본어 실력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더러워도 이렇게 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분들은 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팁을 드렸어요. 자,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이지만 정말 광범위하거든요. 일본어 능력시험 N1, 1급이 있거나 아니면 유학을 다녀오셨던 분, 일본어를 전공하셨던 분, 워킹으로 다녀오셨던 분,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N1 이상이고요. N1을 땄으면 나 이제 일본어 잘한다라고 자만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 회화하는 거 들어보면 딱히 그렇게 잘 못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문법 틀린 거 엉망으로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N1, 1급이 있다라고 해서 자만하시지 마시고요. 우리의 진정한 경쟁자는 원어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직 멀었다. 겸손해지자라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요. N1부터가 정말 시작이에요. 진정한 실력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원어민과 비슷한 일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겸손해지자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레벨별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의 4기능 중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자, 이 4기능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말하기, 모두 해와라고 하니까 말하기가 가장 중요하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읽지 못하면 해와할 때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쓰는 사람이 말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4기능이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기능을 먼저 하고 다음 기능을 그 다음에 하고 이런 건 말도 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요, 모두 관련이 있으니까 요것들이 융화가 될 수 있게 언어의 4기능을 골고루 공부하는 게 좋겠다. 조금씩 채워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 4기능이 점점 채워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을 느끼지 마시고 차근차근 꾸준히 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이고요. 아무도 모르는, 며느리도 모르는 일본어 공부 순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요, 공부를 안 한다는 증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바라는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며느리도 모르는 일본어 공부 순서, 그런 비법은 없어요. 그런 순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공부는요, 숙성이 필요하고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꾸준히 여러분이 공부해온 그 세월만큼 일본어도 꼭 여러분에게 보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어를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쭉 공부하기를 바래요. 네. 자, 여기까지 일본어 공부 순서 너만 모르는 이야기를 이야기 드렸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하세요.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맞다네. 자, 원어민이 말하는 일본어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들어보았죠? 자, 이 영상에서 첫 번째 꼭 해야 되는 것은 문자,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초적인 자기만의 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는 일본어 1이라는 교과서를 기초책으로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도움을 받는다. 이거는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이번 1년 동안은 이 일본어 1이라는 교과서를 마스터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본어가 보여주는 일본어로 인해서 세상의 눈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기초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용어인 JLPT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관심이 있으면 JLP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4기능에 대해서 나왔죠. 언어의 4기능이라는 것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예요. 자, 말하기라는 것은 사실은 고차원적인 논리적인 말을 하는 것을 말하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재 교실 일본어에 있어서 이 4가지 기능 중에서 골고루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현재 교실에서 학습할 때는 주로 읽기와 쓰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만 알고 수업에 성실하게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원어민, 즉 네이티브 스피커 어린아이가 배울 때는 모국어, 우리나라 사람은 한글이겠죠. 한국어로 된 말들을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것이 몇천 시간, 몇만 시간이 쌓이면 음에 대해서 저절로 공부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아도 몸에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어린애들이 주변에 있는 문자나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시각적으로 받아들이죠. 그것이 문자 학습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기가 되고 그러면서 조리 있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2외국어로서 일본어를 배운다고 했을 적에는 일주일에 3시간 동안 17주를 배우면 50시간 정도의 수업이에요. 50시간이라는 거는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2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3일 정도도 안 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일본어에 투여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더 중점적으로 되어야지만이 일본어를 마스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읽기, 문자를 모르면 읽을 수가 없겠죠. 쓰기, 문자를 모르면 쓸 수도 없겠죠. 물론 말하기도 여러분들이 문자를 기초로 한 말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의 4기능 중에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기능은 조금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알고 일본어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어를 배우면 어떤 것이 좋은가? 이것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단지 제2외국어 고교 시절에 배워야만 하는 수동적인 의미에서 일본어를 생각하지 마시고 능동적인 의미에서 일본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영상을 청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야, 안경 쓴 유니콘 본 적 있어? 어? 아니? 대체 왜 마니가 내 일본어를 공부하는 거야? 그지 같아. 그거 말고 요즘 유행하는 언어들 있잖아. 중국어라든지 베트남어. 그런 드라마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일본어를 배우시는 분들 많이 듣는 소리시죠? 이번엔 제가 왜 한국 분들이 일본어를 배우셔야 되는지 그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임금이 높은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유리하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중국어 통역을 필요로 하실 때 한국 분들 중에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조선적인 분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고용하실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후자인 조선적인 분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이렇게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너니? 바로 우리의 경쟁자는 상대 나라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경쟁 상대가 굉장히 많고 한국보다 임금이 저렴하면 굉장히 강력한 경제 상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인 분들이 굳이 외국어를 배우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때 되도록이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인구가 적고 한국과 임금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한국보다 임금이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뜻에서 일본어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통역을 했을 때 한국인 유학생을 쓰거나 한국인 통역을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겠죠? 둘째, 일본어는 가성비가 좋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영어를 10년 넘게 공부하시면서 영어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 내지는 영어를 수월하게 말하는 경우는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일본어 강사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년, 3년 정도가 지나면 굉장히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은 거의 비슷하고 단어면에 있어서도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족, 가족구, 무료, 무료 이렇게 한자어가 어떻게 일본어로 발음이 되는지 그 규칙만 외우면 굉장히 일본어를 단시간에 잘할 수 있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일본어를 단시간에 잘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언어도 배울 수 있는 요령을 익힐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이라도 일본어를 꼭 한번 배워보세요. 셋째, 일본어는 실용도가 높다.
여러분들 망치를 샀을 때 그 망치로 못질을 하거나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망치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언어도 그 언어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굉장히 뜻하고 의미가 크겠죠? 그런 뜻에서 일본어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한국 분들이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 물론 일본이죠.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은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그리고 인터넷 속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유기가 바로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일본어로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넷째, 일본어를 공부하면 일본 인구가 일을 하게 된다. 외국어를 배우실 때 한 가지 잊고 계신 게 있어요. 내가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결국에는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사람들하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중국어를 배우면 중국 사람들과, 베트남어를 배우면 베트남 사람들과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어를 배우면 일본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는데, 일본 분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 사람과 문화가 가깝고, 그리고 매너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일을 할 때 트러블이 적고 스트레스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뜻에서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 사람들과 일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는 4가지 이유 아시겠죠? 그럼 일본어 공부를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일본어 공부 스타트!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고등학교 2학년에게 사실은 어쩌면 꿈을 가져라, 너 목표가 뭐고 너 진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아이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릴 때 생각한 막연한 꿈과 지금 현실과 또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는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도구예요. 그리고 그 도구를 얻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진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일본어를 배워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여러분들은 리트러시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 일본어로 된 인쇄물이나 여러 가지 영상 또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친숙함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본어 문자를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말로 된 검색 엔진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영어로 된 검색 엔진, 일본어로 된 검색 엔진을 사용하다 보면 더 많은 세상과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것만큼 큰 자산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학년 일본어의 목표는 일본어 리트러시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영상 수업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은 오늘 수업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과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언어의 4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적어보는 거, 그건 쉬워요. 4가지. 그 다음 외국어 공부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질까, 즉 일본어를 배울 때 어떤 목표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영상 하나를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コツコツとアスファルトに刻む足音を踏みしめるたびに俺は俺であり続けたい、そう願った裏腹な心たちが見えてやりきれない夜を数え逃れられない闇の中で今日も眠ったふりをする、死にたいくらいに憧れた花の都大東京、薄っぺらの嘘くらい下へ下へ向かった
잘난 체 따위가 있으나 못하면 내 집 세라는 다 조직사요 이마 그러니 나때 야 괜히 혼내미리 시는幸せの想いよどこへお前はどこへ飛んでゆく幸せの温度がほら舌を出して笑ったら明日からまた冬の風が夜空を吹き抜けてゆくそれでもおめおめと生き抜く俺も恥じらう話のまんまじゃ寒くて凍りつくような夜を数えだけど俺はこの街を愛しそしてこの街を憎んだ知りたいくらいに憧れた東京のバカ野郎が知らん顔して黙ったまま突っ立ってる別の座りの悪い都会で憤りの酒を垂らせば半端な俺の骨身にしみる幸せの温度よどこへお前はどこへ飛んでゆく幸せの温度がほら舌を出して笑ってら자, 깜짝 과제입니다. 자, 지금 들은 노래 중에서 생각나는 것 제일 마지막 구절 중에서 생각나는 음을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자, 선생님이 노트 검사해 보겠습니다. 제일 생각나는 발음을 우리말로 적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미나상 오하요. 미나상 자 마타네.